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중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불금, 오늘 금요일이죠. 19일에 불금. 수능도 끝났고, 자,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네, 신나게, 또 주말과 함께 뭐 여행을 가시는 우리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친구들과 주말 내내 게임할 거야, 신나게 놀 거야, 그런 우리 아들, 딸들도 있을 거고요. 네. 수능을 마친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신나게, 즐겁게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려고 하나 봐요. 이번 주말 지나고는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에는 또 비 소식도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놀 땐 놀더라도 감기들 안 걸리게 조심하대요. 혀가 꼬였어. 조심들 하세요. 호엄마가 지금 마음이 좀 급했어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 방송을 항상 즐겨보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딱 12시에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또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간에 사실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끝까지 보고 나오려고 좀 버티다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역시 하는 것보다 방송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고 하는 게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오늘 출근하고 내일은 또 스터디가 있어서 내일 또 교육 받고 일요일 날도 또 다시 또 출근을 하고 지금 전에 다니던 직장에 출근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지금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이쪽 기통해서 이제 직장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알아보고 있는 게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제가 몸은 하나인데 막 양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해야 돼, 이쪽도 알선해주는 곳에 취업도 해야 돼, 또 전 직장도 가서 일을 좀 봐줘야 돼, 같이 이렇게 일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을 못 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지도 몰랐어요. 금요일인지 몰랐는데 오늘이 주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요 근래에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벌써 11월도 20일이에요. 30일로 치면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하셨군요. 어서와, 반가워, 엄마 보러 왔구나. 저번에 다녀와 가신 분 같은데 나한테 힌트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분 같은데.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됐어요? 혹시 이번에 학생이신가요? 우리 힐트님 학생이세요? 학생 아니신가? 지금 수능 학생들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학생 맞겠죠. 네, 지난번 다녀오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하다 보면은 제가 혼자서 어떤 데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막 그럴 때가 있어서 네, 다행이네요. 제가 한 말이 좀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아이고. 그래서 지금 수능 끝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들 요즘에 또 주말 즐겁게 신나게 놀 그런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열심히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입학하고 나면 사실 뭐 대학 1학기까지는 신나게 놀지만 2학기부터는 또 좀 과제랑 뭐 여러 가지 또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조금들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놀 수 있을 때 신나게 노시길 바래요. 그리고 감기 안 걸리게 정말 조심들 하시고요. 엄마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 먹고 좀 몸살약 먹고 조금 이렇게 지금 그래도 많이 금방 좋아진 것 같으네요. 우리 휘띠님은 어떻게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오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금 11월달 조금 더 이제 추워지기 전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행을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지면은 또 이제 물론 뭐 겨울 여행도 있으니까 여행 가기 좋은 11월 각종 할인 혜택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별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힘든 게 많이 괜찮아진 것 같네요. 그래요. 모든 건 또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면서,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내가 그렇대요.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면 내가 반응을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는 것처럼 뭐 힘든 일 있고 복잡한 일 많고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웃으면서 조금씩 그래도 또 주어진 상황에 잘 견디고 하다 보면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힘든 일도 많이 잘 또 버텨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리타님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여행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을 많이들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드 코로나 하면서부터 여행들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행 가면은 여기 각종 할인 혜택도 또 있다고 해서 오늘은 또 호엄마가 그 내용을 좀 들고 왔어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 서늘한 이 가을 정치를 느끼면서 여행 가기 좋은 달 바로 11월이죠. 이 낙엽이 며칠 전만 해도 바닥에 이게 막 정말 이 인도길 바닥이 다 낙엽으로 쫙 이렇게 갈렸는데 그래서 와 정말 운치 있고 좋다 하고 생각을 하는 한편 이걸 청소를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이제 엄마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지역에 왜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침이면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낙엽을 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도로가 깨끗해져서 좋긴 한데 또 이 가을의 정치는 그래도 낙엽이잖아요. 이 낙엽이 싹싹 쓸려가는 걸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코로나19 이제 극복과 우리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할인 혜택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생활 수칙까지 프로와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한눈에 보는 교통, 숙박, 여행 이런 할인 혜택이 있대요. 기차 탈 때는 고속철도 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이 결합한 관광 상품이 20 내지 40%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해 금빛 열차 등 4개 노선으로 이뤄진 관광 열차는요 50% 할인을 받는데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 여행 가는 날 11월 8일에서 11월 30일까지만 그 일정 기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는 3일권에서 7일권 정도 이렇게 할인받고 숙박 할인은요 온라인으로 국내 숙박 상품 예약을 하면요 그 할인권을 또 배포해 준다고 해요. 뭐 여행 상품권도 있는데요. 여행 상품 할인도 있는데 여행 상품 예약 시에는 최대 40%, 그러니까 최대 16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차를 탈 때는 그 관광지에 도착해서 입장할 때요 백신 패스가 이제 필요하면요 그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 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휴대폰으로 저희 그거 받고 있잖아요. 네. 여행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이런 거 휴대폰에 꼭 그런 거 이제 다운 받아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들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행 가기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좀 갔으면 했는데 다시 또 잠깐 좀 짬짬이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여행하기가 좀 또 멀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정말 출근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출근하기 힘들어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직장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은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우리 저기 뭐죠? 교육부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교육부랑 티친하고 햄버거 먹자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교육부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티친을 인증해주면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요. 싸이버거 세트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 기간이 있어요. 11월 19일 금요일부터 지금은 지났으니까 바로 어제였네요.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2월 1일 수요일까지. 네. 이렇게 참여를 하면 햄버거를 드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2월 3일날 금요일날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경품이 바로 싸이버거 세트 100명에게 쏜다고 해요. 경품 발송을 12월 6일날 월요일날 받게 되고요.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를 하면 된다고 해요.
교육부에서도 참 우리 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 팔로우 이거 하려고 이벤트로 하는 것 같으네요. 팔로우를 하려면 이렇게 햄버거를 싸야 되는 건가? 엄마는 그럼 팔로우 이벤트를 안 해서 우리 팔로우 수가 안 느는 건가? 음, 어쨌거나 농담이었습니다. 교육부랑 티친하고 햄버거 꼭 당첨돼서 햄버거 꼭 드세요. 그리고 우리 시험 이제 고3 수능을 본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수험생 표 갖고 할인을 받으러 또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할인 정보 모아보기를 준비했는데요. 미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수험생 할인 정보 모아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스트레스 타파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놀이공원 이번 2020년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수험생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가서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롯데월드는요 수험생을 포함한 그 동반 1인까지요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기간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에버랜드도 해요. 에버랜드는 1일 종일권 가격이 평일 19,000원인데 주말에 22,000원이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부터 역시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공권 여행 있어요. 수능 여행을 갈 때 항공권. 수험 기간 동안 꽁꽁 숨겨놨던 우리 여행 하고 싶었던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행 못 갔잖아요. 자, 항공사에서 준비한 2022년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한도 넉넉하니 지금부터 여행 계획 조금씩 천천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 보면은 제주항공권이 있어요. 제주항공은 수험생 본인 30% 할인, 그리고 동반자 1인은 15% 할인. 이벤트 기간은 11월 18일 목요일부터 이게 발음 조심해야겠다, 그죠? 11월 18일 목요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요. 출발 기간이 11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이 안에 출발하면은 수험생 본인은 30% 동반자 15% 할인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도 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티웨이 항공도 있네요. 국내선 20% 왕복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1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고요. 출발 기간은 이거 21년 11월 18일부터 22년 3월 26일까지라고 해요. 이거는 아까 제주항공보다 좀 더 여유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또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 비싼 호텔은 좀 가긴 그렇지만 그래도 애슐리 정도? 애슐리는 평일 디너를 평일 런치 가격인 17,900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가까운 애슐리에 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월 19일, 바로 어제 금요일부터 이거는 11월 30일까지 이벤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수능생들 여러분들 그 할인 모아보기에서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겠지만 엄마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만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능이 끝나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런 게 있는데요. 보통 수능이 끝나면 우리 아들, 딸들 뭐 하고 싶으세요? 응? 보통? 뭐, 일단은 막 잠을 푹 잘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뭐 밤새 게임 할 거야. 요즘에 뭐 게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짜 호막 구경 다니는데 게임 저체스를 하시지만 이게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호마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와, 너무너무 막 요즘에는 뭐 옷 입고 막 신나고 좀 잔인한 거는 곰게임 이런 거는 무서워서 못 봐요. 그 소리만 나도 사실은 소리도 줄여놓고 이게 누드러 보다가 뭐가 너무 깜짝깜짝 놀래갖고 얼른 딴 데 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엄마가 좀 겁이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 게임 같은 거에서 공게임 같은 거는 조금 음, 안 무서운 건 그래도 좀 막 즐겁게 잘 보는데 네, 뭐 배그라든가 뭐 요즘 많이 이것저것 좀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좀 배우고 싶었는데 좀 막 그 빨리빨리 잘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도 많더라고요.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있어. 와 이거 뭐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구경하는 거. 지금 캐릭터 너무 멋있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음. 그래서 게임을 좀 새로운 게임들을 하시면 좀 한참 구경을 해요. 막 응원도 하면서 조용히 막 그 게임에 몰입이 돼서 막 게임 하는 거 구경하고. 이 엄마도 이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뭐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그죠? 음. 이렇게 수능이 끝나면 근데 우리가 그 입학하기 그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미 어떤 아들 딸들은 고3 이게 주민등록증 그게 일찍 나오면 고3 여름방학 때 이미 운전면허를 다 딴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때 뭐 학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보통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용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경험을 쌓는다던가 본인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도 이제 그때쯤 많이들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신나게 좀 놀다가 뭘 또 하실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어떤 걸 할 계획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운전면허 취득하고 우리가 알바하고 그래야죠 라고 이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걸 좋아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뭐 이때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학교 끝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인들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자, 하루 종일 힘들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 퇴근이 정말 이제 퇴근을 하고 싶어 막 그런 건데 퇴근을 했는데 물론 자가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중교통을 예를 들게요. 자, 퇴근길 대중교통으로 당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제 갈아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면 갈아타지 않고 버스로 60분을 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을 해서 갈아타고 30분 거리 가실지 빨리빨리 피곤하니까 나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 빨리 지하철 타고 내려서 또 이렇게 나가서 다시 또 환승 버스 오면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고요. 또 아니야 나 힘들어 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갈 거야 그냥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냥 버스 한 번에 60분 동안 한 번에 가는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환승하지 않고 갈아타지 않고. 호마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타고 그다음 또 환승해서 버스를 타고 네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할 때, 막 이게 이것저것 다 싫을 땐, 그냥 버스를 타고 쭉 그냥 갈아타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정말 피곤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막 귀찮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 올라와 있는 걸 한번 보니까요. 갈아타지 않고 버스 60분요 라고 적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갈아타지 않고 60분, 갈아타지 않고 60분, 갈아타지 않고 60분. 네. 차 멀미 안 하면 버스를 60분. 또, 그냥 한 번에 그냥 간다고 그러시고, 또, 갈아타지 않고 60분, 갈아타지 않고 60분, 갈아타지 않고 60분 쭉, 기다리는 시간이 더할 듯. 이렇게, 주로 갈아타지 않고 60분을 많이들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호마는 지하철 타고 버스로 환승해서 갈아타고 30분 거리를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댓글 보고. 여기 선택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갈아타지 않고 버스로 60분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무 분이면 거의 17분 정도. 지금 갈아타고 30분요 하신 분은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 나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 아들, 딸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30분 가실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것 같아. 호엄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30분 이거 빨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의외로 이렇게 좀 뭐랄까 선택하신 분들이 의외의 대답을 많이 하셔갖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여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쪽에 가시면은 지금 커피인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커피인들의 축제, 강릉 커피 축제가요.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도 호부 가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강릉. 커피 향이 정말 막 좋다고 해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배경도 너무 멋있고 카페들도 너무 이쁜 카페들이 많고 저도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코로나19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못 가봤는데 커피도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고 일단 배경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꼭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커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1월 25일에서 28일까지 네, 한번 이쪽으로 여행을 코스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강릉 쪽으로. 네. 강원도 쪽에 그래서 강원도 쪽에 여기 여행 소식이 있었는데 강원도 쪽에 여행이 있어서 제가 아까 강원도에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여기 있다. 네. 강원도에서도요 커피 그런 축제도 있고요. 또 지금 강원도에 보면은 공방마을이 있대요. 오죽헌에 공방마을. 그래서
거기 뭐 커피와 선물 가게도 있고, 오죽헌은 관광지로도 또 매우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오죽헌 주변에 공방 마을이 중심으로 거리가 참 이쁘게, 조그마하게 예쁘게 이제 선물 가게들이 쭉 있는데,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또 오죽헌을 중심으로요, 문화의 거리식으로 조성이 된 곳이고요. 공방 마을은 이제 다양한 축제가 열리기도 한대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축소가 있는데, 그래도 자꾸 열리고 있나 봐요. 어서 오세요. 0826님.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 와. 고마워. 반가워. 이렇게 오죽헌 쪽에는 또 이렇게 공방 마을이 있고요. 또 나만의 물건을 만들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도 있다고 해요. 직접 뭐 공방에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나 봐요. 손으로 이제 만드는 거라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나 봐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엄마도 예전에 여주 쪽에 그 도자기 만드는 회사에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직원들 이렇게 해서 뭐 산에도 같이 가고 이런 공방 같은 데 있어서 우연히 찻잔 같은 걸 만드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흙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조물조물 만지면 모양은 그럴싸한 것 같았어요. 모양은. 그래서 되게 의외로 보여서 굉장히 쉽게 만들었는데 저는 청색을 좋아해서 청자 그런 도자기 색깔처럼 푸른색 계열로 해서 차 받침대와 조그만 찻잔, 손잡이 있는 저만의 찻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정말 이렇게 구워져서 나중에는 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왔는데 색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찻잔을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큰 찻잔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조그만하게 아기자기한 게 좋아서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이게 뭐 작은 찻잔이 좀 작아요. 요즘에 우리 머그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커피 조그만 잔에 이렇게 딱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종이컵 양만한 작은 찻잔이에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그거는 그냥 잘 이렇게 모셔놓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어찌됐건 뭐 얘가 뭐 약간 모양이 뭐 내 마음대로 내가 글씨도 쓰고 해서 그렇게 짤짤 한번 만들어 봤는데 또 재미있더라고요. 또 그게 뭐라고 또 막 집중해서 또 열심히 만드느라고 남보다 좀 뭔가 독특하게 특이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양이 또 나름대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청자색 찻잔하고 찻잔 받침대 그렇게 만든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강릉에도 공방이 있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뭐 찻잔 같은 거 하나 머그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기념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강원도 쪽 강릉에서 오죽헌 공방 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커피향 가득한 강릉 커피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행하는 길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고 이제 방송을 딱 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깜짝 놀라서 처음엔 저희가 휴대폰인 줄 알고 휴대폰 알람인가 했다가 휴대폰 알람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고 다시 이렇게 화면을 봤더니 이렇게 예토일님께서 이렇게 팔로우를 또 이렇게 방송 끝나고 아마 영상 이렇게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톨님. 어서 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자주자주 놀러 와. 자주자주 만나자. 파라파라. 이톨님, 엄마 방송으로 다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팔로우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음. 이렇게 또 한 분이 예, 또 엄마와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우리 호흡만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다녀가셨다가 이렇게 또 한참 후에 또 한 번 그냥 엄마 보러 이렇게 다시 와서 인사해 주고 그러면 또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까 힌트 님도 아마 다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마 제가 이렇게 보였나 봐요. 특별한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나가다 보이니까 한번 또 인사해 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엄마가 자,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좋은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나 혼자 버거워 껴안을 수조차 없는 삶이라면 적당히 부대끼며 말없이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야. 인생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가 똑같다면 어떻게 살겠어? 뭔지 모르게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단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또 우리 인생이지. 숨가쁘게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오고 어제 죽을 듯이 힘들어 아팠다가도 오늘은 그런 대로 살만해.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어?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이지. 나 혼자 동떨어져 살 수만은 없는 거잖아.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마음으로 그의 어깨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지면 마음속에 가두어둔 말 거짓 없이 친구에게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누구나 살다 보면 정말 혼자 너무너무 버거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이렇게 일처리도 잘하고 하다가 정말 버거운 일이 생길 때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쉬운 일인데도 그 일조차 처리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일인데도 그 일에 대해 어떤 생각조차 그냥 멍해지면서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경험들을 조금은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등골이 이렇게 막 서늘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고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음, 겨우겨우 숨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눈물도 안 나오고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말조차도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기막힌, 정말 사람의 온몸에 기가 콱 막힌 그런 숨쉬기조차도 너무 버거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가 안 나오면 펑펑 울기라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누군가에게 어깨에 기대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 그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우는 것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는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마시고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또 이야기는 아니라도 이렇게 대화라도 해보고 또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좀 창피하다 그러나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꼭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뭐 다른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조금 마음이 어느 순간에 풀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힘든 일 있을 때 지금 여기 트위치에 오기 전에는 주로 음악을 많이 듣고요. 책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정말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3살 4살 아가 때부터 대화가 됐어요. 우리 큰아들도 대화는 됐어요. 큰아들도 아가 때부터 이 대화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라면서 좀 어른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지금도 잘 나누고 있긴 한데 뭐랄까 큰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다 호응을 해주는 편. 네네네 네네네 좀 그런 편. 어, 음악이 넘어가네. 아이고. 음악들이 막 넘어가서 그런 편이고, 그래서 큰아들은 큰아들과 또 대화를 하는 게 있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과 또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누군가와 이럴 때 이런 얘기, 또 저 사람하고 저럴 땐 저런 얘기.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하고 이런 대화, 저분하고 저런 대화. 그 대화를 나눌 때 조금씩은 이렇게 스타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도 주위에 있는 사람, 이런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큰아들 아니면 둘째, 작은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동료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가족들 중에 또 저희 신랑하고도 각자 이야기하는 파트가 다 달라요. 이럴 땐 이런 이야기, 저럴 땐 저런 이야기. 그래서 옆에 그래도 제 주위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조용히 있다면 원래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더 정말 더 내성적인 사람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지 않았 살아가야 아마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 누군가와 나도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음, 음,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별로 이렇게 서로 대면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거, 지금 호엄마가 이렇게 트위치를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분들 방송을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많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호엄마가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끄고 이렇게 하다가 음악도 막 다른 걸 건드려서 들었는데 음, 목이 오늘 호엄마가 근무를 하는데 이제 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백화점이 저희 10시 반에 오픈을 하거든요.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픈 준비를 하고 그러면 딱 백화점 오픈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응대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뭐 설명을 해드리고 또 계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음, 이게 목을 다른 날보다 유난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일을 하고 온 날은 유난히 목이 많이 잠기고 목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힘이 들 들어간다 그러나 자꾸 말도 막 꼬이고 정말 혼잣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발음도 막 정확하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근데 방송을 하고 싶어. 방송이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데 이 체력이 고갈이 되는 건가? 아니면 목소리가 잠기는 건가? 음, 그렇게 되네요. 네, 아유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오늘은 정말 정말 완전 고객님들이 계속 제가 또 한동안 안 보였다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자꾸 오셔갖고 막 본인들 이야기도 하시고 다시 저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정말 오랜만이야 막 그러면서 아는 척들 하시면 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마 다시 어디 가지마 막 그러시면서 예. 막 막 고객님들이 많이들 그러신 것 같고 네 저 보니까 또 기분 좋다고도 하시니까 저도 좀 기분이 많이 많이 좋고 오늘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음, 뭐, 제가 갑작스럽게 오늘 뭐 과일도 막 사주시고 또 뭐 어제는 고기도 사주시고 뭐 이것저것 뭐 제가 참 목에 그 생강하고 이게 도라지인데 그냥 일반 도라지가 아니고 약도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서 그랬죠. 언니가 이렇게 자주자주 타주던 그 차를 먹어서 그런가 내 목 기침도 많이 안 나고 목소리가 목이 이렇게 잔잔잔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음 그걸 이렇게 한 걸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차를 타서 마시라고. 따끈하게 해서 이게 차로 해서 마시라고 하면서 그거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고마워서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덕분에 내가 목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다. 생강이랑 이제 그 약도라지 이렇게 꿀에 잰 걸 항상 따끈하게 차로 저한테 타주셨거든요. 그래서 3번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사판이라고 3번 먹고 나서 그런가 제가 목이 항상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예 갖고 오셔갖고 재료를 갖고 오셔서 저를 아예 다 이렇게 주신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막 과일 한 박스 이렇게 홍시 단감 제가 좋아하니까 그것도 한 박스 사주시고 또 한 분은 또 고기 해서 고기도 주시고 또 그거 말고 또 선물 받았는데 뭐 음료수 드링크 건강 드링크 뭐 이런 것도 주시고 이게 받아서는 아닌데요. 저에게 이렇게 막 또 지나가시다 고객님들도 막 오셔갖고 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지 모르시고 그 매니저 맞아? 맞아?
그게 점장 맞아? 막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아 저 맞아요, 맞아요." 막 그래도 고객님들이 "맞지? 근데 제 맞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마스크 좀 저보고 막 벗어 보라고 얼굴 보고 싶다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좀 당황스럽고 재미있고 예 오늘 근무하면서 뭐 근무하는 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가 힘든 거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분들은 인제 한 분 한 분 오시지만 저는 하루 종일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고게 쪼끔 목이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과일도 사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막 음 지나가시다가도 막 와서 저보고 가시고 백화점 같은 다른 파트 다른 매장에 있는 동료분들도 뭐 저기 식품 그 이렇게 그 어떤 냉동 이렇게 만두라든가 막 이런 냉동식품 파시는 분, 또 이쪽에 무슨 표고 야채 이런 거 그런 싱싱한 채소 파시는 분, 또 뭐 화장품 코너에 계시는 분, 또 의류 코너에 계시는 분 여러 군데에서 막 많은 분들이 막 와 갖고 인사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잘 살았나 보다.' 오늘은 좀 그런 뿌듯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 잘 살고 있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 나 참 잘 살았구나. 그래. 그래도 잘 살아왔네.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음. 환경 갈 한국환경공단에서 미세먼지에 좋은 제철 과일 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음,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걱정되는 것 바로 미세먼지요. 오늘도 밤에 저녁에 퇴근해 오는데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서 이게 꼭 잘못하면 이게 그 안개 낀 것처럼 음 그렇게 안개를 낀 건지 이게 미세먼지인지 그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가을 제철 과일인 이제 배는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관지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일이랍니다. 제철 과일 이게 배의 효능과 배를 그 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음 겨울철 높아지는 미세먼지 수치는 다가오는 겨울과 함께 걱정되는 거 한 가지 바로 이제 미세먼지죠.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데 오늘 아마 저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농도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석탄 화력 가동을 줄이고요.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감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 미세먼지 극복에 도움을 주는 배가 있는데 배는 이미 기관지에 좋은 가열로도 유명하잖아요. 음, 배 속에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은 목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고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 염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녹차, 마늘, 도라지, 미나리, 블루베리. 네, 이렇게 미세먼지 극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또 다양한 식품들이 있다고 였고요. 음, 배, 그리고 배농사가 또 마침 배농사가 작년에는 흉작이었대요. 음, 작년에 2020년 4월에는요. 저온 피해와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생산량이 배가 평년 40% 감소했었대요. 그래서 배 공급이 부족했었고요. 뭐 그랬다고 하는데 다행히 올해는 면적 재배하는 면적도 늘어났고
또 저온이나 낙과 피해가 많이 줄어들어서 배 수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좀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목 기관지가 안 좋다거나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어, 음, 배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네, 배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가을 되면 배즙, 도라지, 배, 파뿌리가 좋다고 전 들어서 그 파뿌리하고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 배를 이렇게 짜준다고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그 쪄갖고 이렇게 즙을 내주신다고 했나? 그냥 즙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가을에 먹었던 네. 처음엔 식구들도 가족들도 막 먹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는 못 먹고 꼭 근데 그렇게 파우치로 해서 해놓으면 한약도 그렇고 끝까지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저희 또 그게 있는데 지금 다 못 먹었어요. 근데 목이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자, 호엄마는 지금 막 급속도로 이렇게 체력 저하가 와서 그런가? 지금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뭐 100세 하면 아직도 내가 무슨 100세는 언제 100세야. 막, 내가 이제 반 50 살았는데, 아니면은, 이제 겨우 내가 20대, 이제 10대 벗어나서 20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데요, 어찌됐건. 자,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뇌 건강을 지켜야 한대요. 뇌 건강. 뇌가 건강을 해야 된대요. 자,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매년 출혈성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나이가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점점 이런 모든 게 나이가 젊어지는 30대, 40대, 네, 20대 후반에까지도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출혈성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대요. 뇌 건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뇌는 가소성 있는 기관으로 단련할수록 젊고 건강한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우리 10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뇌 기능 자꾸 훈련시켜야죠. 뇌를. 자, 뇌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대요. 낮에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면 시간인 7 내지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더니 호마는 잠을 한 3,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잠을 7 내지 8시간은 푹 자야지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만으로는 안 되고요. 뇌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요. 뇌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준다고 해요.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활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으로요. 한 번에 20 내지 30분씩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사용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소리 내어서 책 읽기가 있대요. 뇌는 한 번에 더 많은 영역을 사용할수록 뇌 혈류가 증가해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독서를 할 때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게 되면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해서 뇌 혈류 활성화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죠. 가끔 호엄마 같은 경우도 소리 내서 뭐 중얼중얼 잘 읽거든요. 아, 이런 것도 또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영양소 챙기기가 있어요. 브레인 푸드 먹기라고 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령대별로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0세에서 12세까지는 콩과 보리, 등푸른 생선, 호두가 좋고요. 13세에서부터 29세, 지금 우리 아들, 딸들 13세에서부터 29세에는 연어나 홍삼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3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미역, 녹황색 채소가 좋다고 하고요. 61세 이후에는 녹차나 마늘, 호두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요, 녹차, 마늘, 호두 많이 권하세요. 미역도 좋고요, 녹황색 채소도 좋고, 부모님에게 미역, 녹황색 채소, 그리고 녹차, 마늘, 호두, 네, 이렇게 많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뇌에게도 힐링이 필요하대요. 힐링, 우리 머리에. 네, 꾸준한 사교활동,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뇌를 위해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꾸준한 사교활동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 건강 챙기고, 자, 우리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거는 뭐랄까? 좀 뭔가 막 신선한 느낌? 뭔가 막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 느낌? 지금 바로 그래서 호흡마가 이렇게 트위치에서 투수 생활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스모 생활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저에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트위치 오면 이렇게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호흡만을 이렇게 오늘도 젊게 살고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요. 자, 이렇게 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 1, 2차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1, 2차를 맞으신 분들은 또 이제 추가 접종을 맞으라고 또 그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추가 접종이 있는데요. 엄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추가 접종 전에 꼭 확인할 게 있대요,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네, 이렇게 올렸는데요. 11월 19일 기준으로요. 접종 대상자 본인 여부 및 이전 접종력, 그리고 접종 대상자 어떤 대상군에 속하는지, 또 접종 간격이 지났는지 이걸 잘 확인하시고요. 면역 저하자는 의사소견으로 추가 접종, 의사소견으로 추가 접종해야 되고, 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대상자의 접종일 연기를 권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기본 접종 백신은 종류와 무관하게 추가 접종은 mRNA 백신 접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의료기관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면역 저하자 18세 이상 또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추가 접종 권고 접종 기간이요 2개월이고요. 60세 이상 감염 취약 시설에 계시는 뭐 종사자분이나 또 요양병원 시설 입원 입소 계신 종사자분들, 그리고 또 기저질환자분들, 18세에서 59세의 기저질환자분들, 또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뭐 의원 등 이런 분들은 4개월, 네, 접종 추가 접종 기간이 4개월 내에 하셔야 되고요. 50대나 우선 접종이 필요한 직업군에 계신 분은 5개월 내, 네, 이렇게 그 간격이 5개월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 시에는 기본 접종의 절반만 접종을 받고 있다고 해요.
모더나 백신 절반 용량으로 18세 이상에서 접종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기본 접종 1, 2차 모더나 백신은 30세 이상에서 접종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주입량 용량이 또 이렇게 좀 절반으로 줄어서 아마 접종을 맞는가 봐요. 근데 모더나에 대한 것만 나왔네. 나는 화이자 맞았는데. 화이자는 없나 봐요. 추가 접종 대상 면역 저하자 범위가 있는데요. 뭐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환자, 골수성 섬유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고형암, 고형장기 이식 환자, 겸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 빈혈증, 뭐 1차 면역기피증 이런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대상 면역 저하자 범위에 들어가시고요. 또 면역 억제 치료 중이신 분들도 조혈모 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 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이런 분도 추가 접종 대상 면역 저하자 범위 내에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 근데 좀 고민이에요. 1, 2차까지는 맞았는데 3차까지 맞아서 좀 더 아프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절반 양을 또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아파서 체력이 많이 또 감소되고 저하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솔직히 이 추가 접종은 저는 솔직히 좀 이제 그만 맞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2차 때는 거의 뭐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었고요. 2차 때는 그냥 집에서 심한 몸살 앓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추가 접종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안 아프고 싶어서. 음, 우리 또 어르신들은 지금 맞으신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요. 그런데 또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또 맞을 분들도 계시면 그분들도 또 이미 먼저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 잔여 백신으로 본인들은 맞아야 할 때가 아닌 이렇게 이미 좀 더 빨리 하신 분들은 또 추가 접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안 맞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1, 2차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맞지만 추가 접종은 솔직히 선택을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맞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추가 접종을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간호 스님께서 쓰신 동행이란 글이 있어요. 동행. 조금 음악을 좀 조용한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어떤 조용한 음악이 어떤 걸까요? 오늘 저 엄마가 이렇게 신나는 걸로만 해놨었나? 좀 조용한 거. 요거 조용하겠다. 자, 제목이 동행이에요. 동행. 간호스님의 동행.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 오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란 건 함께 그 길을 가는 건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또 뭐 인생의 여행이라고 해서 또 그 결혼을 해서 또 인생의 동반자, 인생에 또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친구 관계로도 우리가 인생의 동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만 생각해요.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혼자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뭐 물론 혼자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소통도 하고 또 나 이런 거 샀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서로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뭔가 그 활기차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또 약간의 어떤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마음의 한 구석에 어떤 허전한 빈 공간이 또 있거든요.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대면을 하고 외부에서 만나고 이런 거가 다 100%다 좋다고는 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렇게 좀 요즘에 막 인제는 외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열심히 가까운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또 만나고 해서 주로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함께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스머분들도 계시고 투수분들도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네, 엄마도 많이 백신 맞고 많이 아팠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막 그럴 때 이렇게 그 방송에 들어가서 채팅을 잘 못 치겠더라고요. 두통 심하고 손도 이렇게 막 팔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득방을 하죠. 득방을 막 하다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가서 채팅 치고 저 지금 너무 백신 맞고 와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또 막 막 이렇게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다고 막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주로 다들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 정말 백신 맞고 응급실 갈 뻔했을 때는 물론 이제 약을 먹어서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굉장히 오래 많이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물론 가족들도 옆에 있고 하지만 이제 저 혼자 조용히 막 누워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플 때는. 그래서 이제 득방
많이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채팅을 치는데 이 손도 달달달달달 떨릴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래도 막 달달달달 떨면서 오타 막 진짜 누구 말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오타 엄청 많이 되게 많이 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로 오타 오지게 많이 네, 오타도 많이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서로 채팅을 이제 하면은 분들이 막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만 아프라 그랬다 하면서 이제 막 그때 들려주셨던 그 음악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그 음악 들으면서 잠도 자고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프면 물론 옆에서 또 이렇게 간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죽도 먹을 거 챙겨 주시고 약도 챙겨 주시고 또 이런 내 가족이 있는가 하면 가끔은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뭐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우리 이 방송일지라도 그게 정말 뭐랄까 보이지 않는 끈끈한 어떤 그런 정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닌 정말 이렇게 서로와 인간관계 또 그 세계에서도 또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외로우신 분들도 많으시구나. 또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구나. 또 재미있게 하는 분들도 많구나. 이렇게 또 다른 또 새 온라인상에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호흡만은 네 아까 말했지만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니까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까이 저와 이렇게 대면을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놓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온라인상이 아니면 수업을 제가 들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네, 제가 요즘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게 그 캠으로 하고 있으면 그걸 막 열심히 보세요. 제 손 동작 하나하나를 봐주시면서 그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해주시려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수업 받는 동안 막 와서 제가 즐겁게 수업을 받으니까 그분이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강사님이 참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세요. 여성이시라서 그런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수업 받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예 저는 또 지금 조금씩 아이고 놀래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멋있는 글 써서 이렇게 저도 디스코드 이런 걸 해서 네 거기다가 글을 올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실력이 될 때까지 열심히 좀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호흡만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요. 이제 그만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들, 딸들 오늘도 많이 웃으셨어요. 매일매일 많이 우리가 웃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 바로 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피자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치즈가 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네 항상 보기 좋은 스마일. 그리고 아가가 부끄부끄 뭐 쑥스럽고 창피할 때 웃는 배시시. 엄마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개구리 뒷다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열심히 근무하고 또 알바하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음,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고 그리고 수고가 많아. 우리 아들 딸들 힘내, 화이팅. 호엄마가 응원할게.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우리 아들들 그리고 딸들, 여러분들 덕분에 호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요. 우리 정말 대단해요.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정말. 본인들의 그 정말 귀한 시간을 군대에 와서 또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힘든 훈련 다 받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열심히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 뭔가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시는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 조금은 그 커피라든가 왜 핫식스 같은 그런 음료수들은 조금 줄이면서 잠깐씩이라도 잠을 자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몸에 큰 무리 가지 않게. 뭐 이런 말 호흡마다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아까 저도 봤지만 이제 잠자는 시간을 좀 더 늘려봐야겠네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호엄마가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 아들, 딸들을 만나죠. 여러분, 자, 오늘도 호엄마 이제 그만 가볼게요. 오늘 와주신 히트님하고 0826님, 그리고 또, 팔로우 해주신 또 우리 이토일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 호엄마 코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I reached the bottom of a deep black hole. Slow